자, 문화일보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요 기사 재밌더라고요. 한길리서치가 한 거예요. 네네. 한길리서치랑 쿠키뉴스 의뢰로 이제 한 거를 문화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일단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응답자 48.9%가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어떻게 봅니까? 잘합니까? 라고 했더니 50.1%, 부정평가 46.4%, 모르겠다 3.5%. 우리나라는 참 다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다가 3.5%밖에 안 되는 것도 재미지 않아요? 네. 다 안다. 이런 거죠. 이미 판단은 끝났다. 예. 매우 비과학적인 제 네. 감에 의한 네. 제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에 의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새 이제 저희 당 지지하시는 그 분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뉴스 안 본다예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고 뉴스 안 봐.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 안 받으세요. 전화 안 받아요. 저는 지금 이런 게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꽤나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그 비율이. 근데 여론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에도 적지 않은 분들은 대통령 그래도 일단은 밀어줘야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고 통상협상도 타결이 안 됐고 하는데 대통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꽤나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에서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 찍을래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민심의 바닥 민심의 변화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더 저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 4개월 차 때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나 됐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70%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매우 지금 이제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적폐청산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냥 방송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짓들을 하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보니까 지금 훨씬 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 비등점까지 끌어오르는 단계까지의 그 기간이 문재인 때보다 훨씬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한번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그 인내 한계가 훨씬 짧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그걸 좀 늦춰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어쨌건 이겼고 그때 그다음에 이제 그 조국 사태 때까지는 그게 이제 꽤나 이제 길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게 멀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10월 1일 상달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되게 지난 그 9월 마지막 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오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또 소비 쿠폰 현금 살포도 했어요. 그러면은 당이 지지율이 좀 탄력을 받거든요. 대개는. 시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꺾어지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저는 삼권 분리 붕괴에 대한 국민적 그 분노가 지금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또 삼심제도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어제 국무회의 때 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그렇잖아 초상집 분위기인데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상고한다고 그러고 검사들을 완전히 발로 뭉개놨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 또 한미 관세 뭐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든 유럽 뭐 일본 대만 다 정리가 15%로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5% 여기 묶여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강행 처리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이 쫓아내는 듯한 그런 아주 거칠고 전혀 몰상식한 이런 행동들 그다음에 물가 불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도 지금 항명했잖아요. 우리 더 이상 못 참겠어. 원대 복귀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농축돼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비 쿠폰을 그렇게 뿌렸는데 반짝 그 한 달 그 소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이제 다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효과도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통상 협상도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이제 더 그 1%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그 폭탄 같은 대책을 떨어뜨려 놨지만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매우 그 적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역량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좌파 정권의 저런 식의 또 탈원전하고 부동산은 그냥 때려잡겠다 이런 식의 그 경제관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때문에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민심이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 날이 있는데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민주당이 38.5 국민의힘이 놀랍게도 36.8 그런데 지금의 내란몰이 프레임 분위기면은 당연히 곱절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지지율이 많은 지표가 지속돼 왔고 네. 그런데 이거는 2%포인트가 채 안 돼요. 1.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한테 빨간불이 켜져 있다. 아마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란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지겨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내란 얘기 뉴스 본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뭐 가득 차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소비 쿠폰 뿌려도 경제 상황은 어렵고 네. 한미회담 실패해서 25% 지금 관세 때려 맞고 있고 검찰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검찰 없어진 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흉악범죄, 성범죄의 피해자들, 가해자들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피해자들도 불리해지는 거고. 네. 이런 걸 아는 국민들이 야 실용정부라며 너네. 실용정부라면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만날 첫날 그냥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내란 얘기해봐야 뭐가 우리 삶의 짐에 달라지는 게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과 질문들이 이렇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쟁하고 했던